여보세요? 박희신입니다. 머니24 헤드라인입니다. 뉴욕주 증시가 양적완화 조기 종료 의견이 포함된 FOMC 의사록이 공개된 이후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관계자들은 오는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양적완화 정책 변화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로존의 소비자 신뢰지수가 경기 회복 기대감이 커지면서 7개월 사이 최고치에 달했습니다. 세계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돌파구에 대해 논하는 2013 MBN 포럼 현장에서 현재 세계 경제는 단기적으로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구조적인 문제는 여전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오는 21일 새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140대 국정과제를 발표합니다. 지난달 국내 주식시장에서 2조 원가량의 주식을 내다 판 외국인들이 2월 들어서 1조 원 이상 순매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1일 목요일입니다. 박희준의 여보세요, 박희준입니다.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경제 회복의 기미가 감지되고 있다 하는 분석과 아직 단기적인 스몰 버블이다 하는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시장에 뭔가 긍정의 조짐이 보이고 있는 모양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 여전히 우리 시장은 잔뜩 움츠린 채로 있습니다. 투자처를 찾지 못한 부동자금이 사상 최대라는 보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자금이 쌓여가는 우리 시장, 막힌 돈매기에 흐르려면 어떤 해법을 찾아야 하는지 오늘 한번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희준의 여보세요. 먼저 글로벌 마감 시장부터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김하빈 외신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하빈 캐스터. 시황센터입니다. 뉴욕 증시는 전일 5년 4개월 내 최고치를 보였던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에 대한 경계감이 작용했고요. FOMC 의사록이 발표된 후 세 지수 모두 낙폭을 더 키우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조금 전 발표된 FOMC 의사록에 따르면 현재 매달 850억 달러 규모의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어떻게 계속해 나갈지 관계자들의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지난달 건축 허가 건수는 1.8% 오른 92만 5천 건을 나타냈고요. 지난달 생산자 물가 지수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뉴욕 증시 마감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존스 지수 0.77% 하락한 13,927선에서 거래 마쳤고요. 나스닥 종합지수 1.53% 하락했습니다. 3,164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 1.24% 하락한 1,511선에서 장 마쳤습니다. 유럽도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 나라별로 등락이 엇갈렸습니다. 주요 기업들의 실적에 투자자들이 실망감을 내비쳤고요.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의 시퀘스터와 이탈리아 총선에 대한 관망세가 시장을 혼조세로 빠뜨렸습니다. 보험사인 RSA와 유럽 최대 항공사인 루프트한자는 배당금 축소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그로 인해 RSA는 14.9%, 루프트한자는 6% 하락했습니다. 반면 영국은 지난달 실업률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며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유럽 증시 마감 지수 보겠습니다. 영국 FTSE 지수 0.25% 상승했습니다. 6,395선에서 거래 마쳤고요. 독일 닥스 지수 0.3% 하락한 7,728선에서 장 마쳤습니다. 프랑스 카크 지수 0.69% 하락한 3,709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네, 아시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시아 주요국 증시는 미국발 훈풍과 유로존 경제지표 호조에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특히 일본 증시는 아베 총리가 원자력 발전소 가동 중단 계획을 수정하겠다고 했는데요. 이 소식에 유틸리티주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도쿄전력은 9.69%, 시코쿠 전력도 7.31% 급등했습니다.
중국 증시도 정부가 제약업체 수를 줄이기 위해 신규 업체 설립 규제를 계획 중이라는 발표에 보건의료 업종이 2011년 7월 이후 최고치로 올랐습니다. 화란생명공학이 6.3%, 화른 완둥의료장비가 10% 급등했습니다. 반면 금융주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아시아 증시 자세한 마감 상황 보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 0.84% 상승한 11,468선에서 거래 마쳤고요. 중국 상해종합지수 0.6% 상승했습니다. 2,397선에서 장 마쳤습니다. 홍콩 항생지수 0.71% 상승한 23,307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환율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또다시 하락했는데요. 7.2원 내렸고요. 1,078원 50전에 거래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김하빈 캐스터 수고 많았습니다. 지수 중심으로 글로벌 마감창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머니국의 최은진 기자 전화 연결해서 관련 내용 자세히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진 기자. 네, 머니국 증권부 최은진입니다. 혼주세로 출발한 뉴욕 증시는 하락세가 뚜렷했는데요. FOMC 의사록이 발표되자 하락폭이 더 커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날 시장에는 그다지 좋은 뉴스가 없었습니다. 우선 장중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의 그 정례회의 의사록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어짐과 동시에 발표된 지표도 다소 엇갈리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우선 지난 1월 신규 주택 착공 실적이 8.5% 감소한 89만 채를 기록했는데요. 이는 전달보다 큰 폭으로 줄어든 데다 전문가 전망치보다도 밑도는 수준이었는데요. 공동주택 착공 건수가 24% 이상 줄어든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반면 잠재적인 주택 착공 건수를 나타내는 건축 허가 건수는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주택 착공 허가 건수는 1.2% 증가한 92만 5천 채로 집계됐는데요. 이는 2008년 6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의 주택 경기에 대해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미국의 1월 생산자 물가지수도 0.2% 상승한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전문가 예상치보다는 하회하는 수준이었지만 지난해 9월 이후 처음으로 오름세를 보여 시장에 다소 안정을 줬습니다. 하지만 FOMC 발표를 앞둔 그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지표에 다소 큰 반응은 없었고요. FOMC 의사록이 공개되면서 시장은 하락폭을 키우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공개된 1월 FOMC 의사록에 따르면 오는 3월에 양적 완화 정책 변경을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시된 의견 가운데 하나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조기에 종료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양적 완화를 조기에 종료하게 되면 경제에 피해를 크게 입힐 수 있다는 이견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다수의 FED 위원들이 자산 매입 프로그램의 비용과 위험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은 악재로 반응하며 다우지수는 14,000선이 깨지기도 했습니다. 다음번 FOMC 회의는 오는 3월 19일에서 20일 양일간 열릴 예정인데요. 앞으로 미국 정치권에서 이에 대해 오가는 이야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는 대부분 업종들이 하락한 가운데 소재주와 에너지 관련주의 하락세가 특히 두드러졌습니다.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알코아 등이 하락세를 보이며 대형주 약세를 주도했습니다. 전날 합병 논의 후 곧바로 주식 교환 방식으로 합의한 사무용품 업체인 오피스 디포와 오피스 맥스는 하루 만에 7%대의 동반급락세를 보였고 애플도 팍스콘의 신규 채용 중단이 아이폰 5 생산 감소에 따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며 2.42%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는데요. 사실 영국 증시만 홀로 상승했을 뿐이었습니다. 유럽 대표 지수인 스톡스 600 지수 같은 경우는 0.3% 내린 289.07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우선 유럽 시장에서는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주가 하락 재료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탈리아가 총선을 앞두고 있지만 과반 정당이 없어 연정 구성이 아직 확실치 않다는 점이 불안 요소로 남아있는 겁니다. 또한 미국에서는 시퀘스터를 앞두고 여야 간 힘겨루기가 한창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우려도 시장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투자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관망장세로 만들었다는 풀이도 있었는데요. 유럽 증시 마감이 FOMC 1월 의사록 발표
발표 직전이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다소 부담감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유럽 시장에서의 긍정적 이슈로는 그 유로존 그 소비자 신뢰 지수가 7개월 내 최고치에 달았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그 유로존 그 국가들의 2월 중 소비자 신뢰 지수 잠정치가 마이너스 23.6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보다는 밑돌았지만 1월보다는 개선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메르켈 총리의 유로화 관련 발언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투자자들에게 악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로화가 현재 절상되고 있음에도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그 적정 환율이라고 밝히며 환율 시장 개입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유로존의 유로 주요 증시의 특징주로는 세계 최대 광산업체인 BHP 빌리턴이 수익성 악화로 2.4% 하락했고 독일 항공사 루프트 한자가 그 배당을 취소해 6.2% 급락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최현진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글로벌 증시 관련 이슈 집중 분석해봤고요. 이번에는 간밤에 들어온 외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규 외신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원규 캐스터. 안녕하십니까. 외신 브리핑 김원규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현지 시간 20일 연준이 공개한 지난달 열린 FOMC 의사록을 인용해 일부 위원들이 향후 양적 완화 조치의 지속 시기에 변화를 줘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연준은 실업률이 뚜렷하게 개선되는 시점까지 자산 매입을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일각에서는 양적 완화 종료 시기를 앞당기거나 현재보다 규모를 줄이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필요성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또 다른 의견도 있었습니다. 양적 완화를 조정하면 잠재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기존 정책을 한동안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정책위원은 매달 회의 때마다 기준금리 조정은 물론이고 자산 매입 규모에 변화를 줄 것인지를 논의하자는 제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이제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블룸버그 통신이 21일 한국의 가계부채가 차기 박근혜 정부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통신은 한국의 총 가계부채 수치가 한때 미국의 서프라임 모기지론으로 인한 위기가 시작됐을 때보다 높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중산층을 늘려 국민 행복 시대를 만들겠다고 한 박근혜 당선인에게 가계부채가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통신은 또 저소득층을 파산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재정지출 삭감을 통해 국민 행복기금을 만들겠다는 다른 공약도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통신은 마지막으로 박 당선인이 재정지출 삭감으로 복지재원과 함께 그에 상응하는 자금을 충당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카타르가 새 투자회사를 설립한다고 로이터 통신이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카타르 투자회사인 카타르 홀딩의 부회장은 회견에서 새 투자회사는 주식, 채권, 부동산, 사모펀드는 물론 전 세계 자산에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카타르가 새로 설립하는 투자회사의 자산 규모는 120억 달러라고 강조했습니다. 부회장은 새 회사 상장이 6주에서 8주 안에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카타르 홀딩은 보유 자산이 1,000억 달러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독일의 대표적인 자동차 그룹인 포르쉐와 영국은행 바클레이스 등 많은 기업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투자회사 설립을 통해 또 얼마나 많은 이익을 창출할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브라이언 모이니언 CEO에게 주식 보너스를 지급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밝혔습니다. 이는 작년보다 2배 높은 액수이며 기본 급여 또한 올리는 것에 합의했다고 밝혔는데요. 브라이언은 특히 작년보다 높은 수익률을 내는데 크게 기여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다른 기업의 CEO들은 큰 활약이 없어 명함이 엇갈렸는데요. 한편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그에게 지급된 현금 보너스는 없었으며 기본급 또한 지난 2년간 동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외신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김원규 캐스터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경제 이슈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오늘의 투자 전략 시간입니다. 오늘은 유진투자증권의 정승현 연구원 모시고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자, 어제는 아주 기분 좋은 시장이었는데 네. 코스피가 2000선 회복하면서 최종적으로 2024선에서 마감을 했는데 네네. 배경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최근에 사실 가장 중요했던 예. 뭐 시장의 상승 견인을 이끌 수 있었던 사실 주체는 외국인이었는데 간만에 외국인이 어제 현물에서는 5,800억 이상 이제 매수를 해주고 선물에서도 이제 9천 계약 이상 매수를 해주면서 시장 상승의 견인차 역할을 외국인이 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전반적으로 시장의 그 가장 최근에 전차 군단 사실 삼성전자 정도만 사실 최근에 어느 정도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었지만 그 자동차 그룹주들은 엔저 현상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맥을 못 추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만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전차 군단이 간만에 상승세를 이끄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 최근에 엔저 현상이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일단 과거처럼 이렇게 가파른 엔저 현상이 지속될 것이다라고 이제 전망하는 사람 대부분 없을 겁니다. 아마 예. 속도 조절을 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일단 7월 그 일본의 이제 참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아무래도 아베 총리의 그 기조가 충분히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지고 있고 지난 이제 G20에서 전반적으로 얘기가 됐던 그 엔저 현상에 대해서 사실 방조했던 예.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글로벌 공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엔저 현상을 좀 방조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7월까지는 엔저 현상 기조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하지만 과거와 같이 가파른 엔저 현상 기조는 조금 주춤할 듯 보이고 속도 조절은 할 것이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전반적으로 좀 안정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겠지만 한풀 꺾이는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과정은 아마 7월 이후 그 정도로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엔저 현상은 당분간 지속이 되겠지만 속도 조절은 만들어질 그렇죠. 것이다 하는 말씀인 것 같고요. 그동안 네. 사실 IT주하고 자동차주들이 엔저 현상에 발목이 잡혀 있었는데 특히 이제 자동차주에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데 네. 그렇다면 우리 투자자들 IT주하고 자동차주 조금 비중을 늘려가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IT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충분히 IT 기조상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 S4에 그런 그 기대감들이 충분히 형성이 돼 있고 하지만 자동차 같은 경우에 엔저 때문에 사실 영업하기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글로벌 환경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경쟁업체, 일본과의 경쟁 과정에서 사실 그 브랜드 인지도 면에서도 사실 도요타에서 조금 떨어지는 면 그리고 전반적인 시장의 영업 환경 악화 우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무래도 자동차 업종 자체는 조금 더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필요가 있겠고 아무래도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낙폭이 심했다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 매수 관점에서 대응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좀 중장기적으로 자동차 업종을 보유하시는 관점은 조금 보류하시는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고 하지만 IT 관련주 특히나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그 IT 관련 부품주들 사실 갤럭시 S4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갤럭시 S4가 나왔을 때 시장의 반응을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지금 현재 기조상 애플과 그 삼성전자의 대결 구도에 있어서 삼성전자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 이런 시장 환경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지속된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그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그 스마트폰 부품 관련주들 충분히 지금과 같은 어떤 상승 추세 충분히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전고점 부근에 거의 다 왔습니다.라고 한다면 전고점을 이제 돌파하고 그렇게 된다면 충분히 신고가 경신 흐름 조금씩 이어갈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보이는 그런 주가 흐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외국인 수급이 좀 개선이 되면서 코스피 지수가 기분 좋게 반등을 했는데 다음 달 들어서는 우리 시장 조금 좋은 모습을 보이는지요? 일단 사실 어떻게 보면 본격적인 상승세가 어제 장에서는 연출이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 상당히 많이 심어졌습니다. 일단 외국인의 수급이 사실 지금 최근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슈였고 뱅가드 펀드라든지 프로그램 매물 압박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만 어제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매수도 상당 부분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그런 우려들을 불식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일단 외국인의 수급의 모습들을 보면 좀 더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지금 그 전 고점이 최근에 1월 3일경 2042가 전 고점이었습니다.
사실 1차적으로 이 고점을 돌파하는 게 기술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일단 이 포인트를 넘어서고 안착을 했을 때 상승 기조가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 일단 최근에 올 들어서 가장 고점이었던 2042 그리고 이 42포인트를 시가로 찍고 무너졌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기술적으로 이 포인트를 넘어서느냐 못 넘어서느냐가 아마 상승 추세를 조금 이어갈 수 있는 여지를 가늠할 수 있는 가늠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외국인의 수급이 지금보다 좀 더 개선이 되고 지금 기조가 어제와 같은 기조가 좀 더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2차적으로 목표가는 2,100 정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수도 지수지만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급격히 줄면서 지금 코스피 시장이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다 아시겠지만 거래 대금이 이번 주 들어서 3조 원을 하회하면서 굉장히 침체된 모습을 보이는데 네. 좀 어떻게 좀 활성화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활성화가 돼야 좀 증권회사는 그렇죠. 먹고 살고 그러는데 사실 정말 영업 환경이 힘듭니다. 이렇게 거래 대금이 요즘 줄면 피부도 안 좋아 보이시네요. 거래 대금이 이렇게 좀 늘어나야 예. 증권 업황도 좀 좋아지고 저희 같은 증권회사 직원들도 좀 먹을 수 있는 먹거리들이 많아지는데 사실 거래 대금이 좀 심각할 정도로 좀 낮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3조 원 이하 거래 거의 6년 만에 최저치라고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일단 거래 대금이 4조 원 이상으로 거래됐던 지금 2월 달 들어서 거래됐던 날은 2월 1일 하루뿐이었습니다. 대부분 2009년 이럴 때 호황일 때는 거래 대금 6조, 7조 원대 이랬던 점을 감안한다면 지금의 거래 대금은 거의 반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상황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어제도 사실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상승했던 그런 부분들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시장이 상승 기조를 좀 더 이어가기 위해서는 거래량 부분이 빨리 개선돼야 되는 부분이 충분히 있지 않겠냐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일단 최근에 하지만 좀 기대해 볼 만한 부분들은 최근에 그 저금리 기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자금을 수시 입출금 쪽으로 빼는 자금들이 상당히 많이 몰려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증시에 대한 그 유입에 기대감을 좀 더 높여주고 있고요. 일단 개인들이 좀 더 적극적인 주식시장의 그 비중을 늘린다라고 한다면 시장에 조금 하락이 기대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아까 말씀드린 수시 입출금 이런 예금들이 안전자산, 위험자산 쪽으로 증시 쪽으로 조금 유입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좀 더 거래 대금이 늘어나면서 시장의 하락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코스닥은 엿새째 지금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네. 투자자들을 위해서 외국인들이 어떤 종목을 좀 사들이고 있는지 좀 살펴봐 주시죠.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IT 부품주 그리고 예, 예. 스마트폰 예. 부품주들을 가장 많이 사고 있는데 예. 일단 최근에 보면 전체적으로 스마트폰 부품주 예를 들면 무선 충전기 관련해서는 RF텍 예. 그리고 그 FCB 관련 주들 플렉스컴이라든지 그리고 자화전자 카메라 모듈 회사죠. 그리고 파트론 이런 회사들 코스닥 위주의 종목들을 좀 더 많이 사는 느낌들이 강하고요. 그리고 IT 관련주 대표적으로 삼성전자가 있겠죠. 그런 대형주 위주의 IT 관련주 쪽으로 매기가 좀 더 쏠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코스닥 투자하시는 분들 어떤 전략으로 좀 코스닥 시장에 대응을 해야 될죠? 일단 코스닥 시장이 지금 대형주보다는 좀 더 흐름이 좋은 모습을 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과열 분위기도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신고가를 경신하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무래도 스마트폰 부품 관련주들이 대표적일 것인데 이런 종목들을 지금 추격 매수하시기에는 좀 더 부담스러운 가격대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고요. 또 전일 미국 시장도 어느 정도 하락세를 전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단기적인 고점 충분히 출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주고 있고 코스닥 역시 전 고점이 한 540 정도이지만 좀 더 과열 국면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좀 더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좋은 흐름 오늘도 이어갈 수 있을죠? 일단 미국 시장이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예. 좀 약세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외국인의 수급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가는 어느 정도 뉴욕 시장의 영향을 받아서 좀 하락 영향을 받겠지만 그 이후에 양봉을 그려주느냐 그리고 어느 정도 2,000포인트를 지지를 해주느냐 이런 부분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어제 만약에 샀던 물량들 외국인이 샀던 현선물의 물량들이
반 이상 만약에 쏟아낸다라고 했을 때는 기존은 좀 더 하락 전환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외국인의 매수 스탠스 관찰할 필요가 오늘은 가장 중요한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연구는 거의 뭐 시간이 다 됐는데 네. 오늘 장에서 우리 투자자들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종목 하나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대형주보다 최근에 뭐 중소형주 관심이 높기 때문에 저 중소형주를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예. 휴비치라는 회사인데 휴비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안경점과 그리고 안과에 그 의료 기기를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최근에 그 이 회사의 모멘텀을 보면 예. 일단 상해 휴비치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시장에서 좀 더 화랑이 기대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해 휴비치의 실적이 좀 더 나아지는 모습, 그런 모습들이 이 회사의 상승 견인을 좀 충분히 이끌 수 있다. 뭐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기간도 수급이 좀 더 좋아지고 있고요. 예. 그런 부분들 감안한다면 앞으로 성장 모멘텀 충분히 있는 종목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 유진 투자증권의 정승현 연구원과 함께 오늘장 투자 전략 같이 한번 세워봤습니다. 이른 아침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효준의 여보세요 1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사상 최대 부동자금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 시장 진단해보고요. 환위험에 무방비로 빠져있는 중소기업들 올바른 환위험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같이 한번 고민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 컨설팅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술의 발달과 함께 결제 수단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결제 수단의 진화가 창업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